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합권법상 채권적 대지사용권, 이걸 채권적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대지사용을 계약에 근거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채권적 계약에 근거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그런 권리와 집합건물법상의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 이 양자가 충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사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 2023년 11월에 나왔던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 판결 중심으로 계약에 기한 토지사용권이 법상 인정되는, 당연히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처분 행위,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석은 집합건물법 대표 판례 평석에서 정구태 교수님이 평석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판결의 배경과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집합건물법은 1985년 4월 11일에 시행됐죠. 그 전에, 한참 전에 대한주택공사가 영세민 아파트 건설조합 대표 이 갑이라는 사람과 협정, 뭐 계약이에요. 계약에 따라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분양, 요 건설 분양 이게 뭡니까? 이게 시행이죠. 이렇게 건설하고 분양하는 이런 시행을 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위에 아파트가 지어졌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땅은요, 이 대지는 갑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 소유겠죠. 대지와 그리고 건물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이에요. 이렇게 땅과 대지가 분리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즉 땅은 갑소유인데 그 위에 건물은요, 이 건물은 분양받은 사람들, 이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들의 소유인 것이죠. 이렇게 대지, 땅과 아파트 건물의 소유가 다른 상태에서 이 땅의 상속인, 땅의 주인인 갑이 사망하고 갑의 땅이 상속인으로 당연히 이전됐겠죠. 그리고 이 상속인이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팔았을 때 이 매수한 원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파트가 있는 걸 알고도 땅을 샀겠죠. 설마 그 몰랐을 리는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푼 겁니다. 그 위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철거하라, 이렇게 이런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에요. 좀 황당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땅이 자기 거라 하더라도 여기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철거까지도 구하는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그 철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석에 나올 정도의 판례가 된 것이죠. 자, 여기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이거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 즉 1985년 4월 11일 이게 법 시행 이전에도 그전에도 집합건물법 대지사용권 규정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됐고요. 또 하나는 채권적 토지사용권, 이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한주택공사하고 갑하고 체결한 그런 토지사용 계약, 이것이 바로 채권적 토지사용권이죠. 여기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 이 대지사용권은 무엇이냐? 이건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이에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이게 집합건물법에 있죠. 집합건물법에 전유 부분, 이게 뭐냐? 건물에 있는 건물 전유 부분, 건물 바닥이에요. 건물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이 있다. 이것이 분리 처분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집합건물법 규정이 있는데, 이거에 반하는 토지처분 행위,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토지를 매도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 처분 행위에 해당되는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안을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1964년도 5월에 이 대상 토지가 갑소유로 됐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죠? 64년도 6월에 갑이 대한토지주택공사와 이런 주택 건설하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거기에 기해서 이런 계약에 따라서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 무려 54년 뒤에 2019년도 5월 달에 이 돌아가신 이 갑의 상속인 정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원고예요. 원고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철거 소송을 제기해요. 그 위에 있는 아파트 철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아마 추측건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노후가 됐잖아요. 지어진 지 거의 50년이 넘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가 된 이 아파트를 철거하기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철거시킨 다음에 재건축하려는 그런 시도로 이런 이 땅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지 소유권자인 원고가 갑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죠. 이 원고가 그 대지 위에 있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철거 소송을 제기해요. 자, 이런 철거 소송이 고등법원에서는 청구를 인용하는, 즉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갑의 토지 사용 승낙은 채권적 계약, 즉 갑과 대한주택공사 간의 사적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와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사실 구분 소유자는 이런 토지 사용 승낙, 토지 사용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에 미치지 않고 집합건물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이런 소유자들, 구분 소유자들은 대지 사용권, 항상 전유 부분과 딱 붙어있는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그런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소유자들은 대지 사용권이 없어요. 대지 사용권이 없고 그냥 분리된 상태에서 대지 위에, 그냥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이 이제 철거해라 라고 했을 때 철거해야 된다라고 고등법원이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런 고등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시켜요. 대법원은요, 갑의 토지사용 승낙의 효력은 수분양자로부터 전유 부분을 양수한 자에게까지 미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집합건물법 제2조 6호의 대지사용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적 계약은 갑과 을,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사용 승낙이 수분양자로부터 저지 부분 양수한 제3자에게까지도 미친다는 얘기는 이게 채권적 계약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권적 계약이거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이런 효력이 쭉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쭉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보는 물권적 어떤 계약은 없거든요?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권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건 물권적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물권적 계약이 아니고 이렇게 채권적 계약을 넘어서 그 효력이 지속되게끔 하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뭐냐? 바로 집합건물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이런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집합건물법이 소급해서 미치느냐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결은 미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문구, 요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토지사용 승낙 효력이 채권적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전유 부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게까지 미친다는 얘기는 이렇게 미치게 하는 법이 있다는 얘기고, 이 법이 뭐냐? 이 법이 집합건물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이게 집합건물법에 있어요. 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라는 이 법의 반환은 토지의 처분행위, 누가 처분했습니까? 갑의 상속인이 원고에게 처분했잖아요. 이런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보신 것처럼 채권 토지 사용권으로서 대지 사용권이 성립되는지, 자, 이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약에 근거한 토지 사용권과 법에 근거한 대지 사용권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결국 계약에 근거한 토지 사용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계약 당시가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행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적용을 받아서 채권적 토지 사용권은 집합건물법의 대지 사용권으로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이런 판례 없으면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토지 사용 승낙, 갑이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분양자들에게, 아까 30명 나왔죠? 30명 수분양자들에게 한 이러한 토지 사용 승낙의 효력 범위가 제3자, 즉 이런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양수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들은 토지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의 토지 사용 승낙이 계약 당사자 아닌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유 부분을 양수한 현재 구분 소유자들, 즉 제3자에까지 미치는지, 이게 핵심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985년 4월 11일, 즉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이렇게 양수한 사람들, 사실 뭐 대부분이겠죠. 이분들은 자, 집합건물법이 있다. 집합건물법 20조에 보면 제1항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권 사용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일체화된다, 이런 규정을 정해놨어요. 규정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규정 때문에 집합건물법 시행, 이건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이거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효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전유 부분 소유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있던 채권적 토지 사용권도 바로 이렇게 대지 사용권으로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이전에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이제 양수했던 사람이라면요, 이게 65년도에 분양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무수한 사람들이 양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때는 비록 집합건법으로는 설명이 곤란하다. 하지만 갑의 의사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이 아파트 평균 수명이 40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유 부분 소유권의 이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될 것은 예상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 갑의 승낙은 제3자의 토지 사용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당초에 갑이 한국토지공사에, 갑이 수분양자들에게 했던 이런 토지 사용 승낙, 그리고 토지 사용 확약,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이 건물 자체가 어차피 견고하고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런 채권적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집합건법 시행 이전의 양수인이나 시행 이후의 양수인이나 모두 보호는 됩니다. 집합건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이 양수인이 보호되는 그런 논리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갑의 의사는 단지 수분양자들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다시 전유 부분을 이전받은 제3자, 나중에 소유권 받은 아파트 소유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토지 사용을 승낙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이게 좀 전에 보셨죠? 요 집합건물법 제20조인데요. 자, 이게 이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기에서
전유 부분이 있었고 이게 처분됐잖아요. 누구로부터? 정이 누구냐 하면 아까 갑의 상속인이라 했잖아요. 갑의 상속인으로부터 이것을 다시 이전받았습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이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집합금법 20조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분리처분 금지 원칙인데 여기에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지 사용권을 처분하는 행위 이 자체는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대상 판결의 의의는 무엇이냐? 이 판결의 의의는 순수한 채권적 토지 사용권, 그러니까 채권적 토지 사용권, 즉 계약에 근거한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 그게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인정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했던 채권적 어떤 토지 사용권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집합건물법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대지와 그 위에 지상 전유 부분 분리처분 금지된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종전의 채권적 토지 사용권은 당연히 대지 사용권으로 돼버린다. 이렇게 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합건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고 형석을 한 것입니다.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게 바로 대지사용권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이 대상 판결은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의 채권적 토지 사용권을 대지 사용권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에 근거해서 토지 사용하세요라고 한 것이 나중에 집합건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집합건법상 강력한 권리인 대지사용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이렇게 대지사용권으로 법에 의해서 변환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소유자들 그리고 그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그런 구분 소유자들도 이렇게 대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고의 건물 철거 그리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